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최근에 니콘이 레드 카메라를 인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유저들에게 희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탐론 2875mm G2 렌즈가 니콘 마운트로 출시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탐론 2875 G2 렌즈는 소니 유저인 저의 주력 렌즈이기도 한데요. 탐론 특유의 경량화와 짧은 최소 초점거리 그리고 뛰어난 AF 성능으로 이미 많은 소니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표준 줌 렌즈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2875 G2 니콘 마운트, 과연 이 렌즈는 니콘 바디와의 궁합은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니콘 유저들에게 추천할 만한 렌즈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리뷰를 위해 함께 사용한 바디는 니콘 ZF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렌즈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슬림한 디자인은 기존 탐론 렌즈들과 동일하고요. 67mm의 구경을 가졌기에 한 손으로 감싸주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본체에는 커스텀 버튼 오직 한 개만 존재하고요. 큼직한 줌링은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꽤 뻑뻑한 편입니다. 포커스링은 뒤쪽에 위치해 있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소니 E마운트 렌즈와 비교하면 약 2mm 정도 아주 살짝 더 긴 편이고요. 무게는 550g으로 E마운트 렌즈보다 약 10g 정도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후드는 화형 형태이고 장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니콘 ZF 바디가 워낙 레트로한 느낌이 강한 데 비해서 탐론 렌즈는 아주 매끈하게 빠진 외형이다 보니 디자인적인 궁합은 뭐랄까요, 하이브리드 변종 같기도 해서 솔직히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탐론 렌즈의 휴대성과 성능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합인데요. 그럼 렌즈의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탐론 2875 G2 렌즈에 대한 화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니콘 ZF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번들 렌즈로 함께 제공이 되는 40mm 그 렌즈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도 40mm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것도 40mm고요. 근데 40mm로만 촬영을 하다 보면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가 바로 이 탐론 2875mm G2 렌즈입니다. 화각을 보여드리면 40mm 화각이 대략 이 정도라고 했을 때 75mm까지 쭉 당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40mm 화각에서 28mm까지 더 넓게 담을 수도 있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발줌이라는 것을 할 필요 없이 굉장히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고, 거기에 전화각 조리개 f2.8 고정이기 때문에 심도가 얕은 촬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탐론 2875 G2를 물림으로 인해서 휴대성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굉장히 넓은 화각을 또 얘가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또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니콘 마운트 렌즈 중에서 AF가 뛰어난 서드파티 렌즈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탐론 2875 G2 렌즈의 출시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탐론 2875 G2 렌즈는 리니어 모터인 VXD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고 정숙한 AF를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스펙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소니 E마운트 렌즈 사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F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니콘의 AF가 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탐론 2875 G2와의 궁합은 어떨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물의 AF입니다. X축과 Y축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는 Z축의 변화가 AF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동물의 AF입니다. 보너스로 자동차 AF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니콘 ZF의 AF 성능이 생각보다 꽤 괜찮다고 느꼈고요. 탐론 2875mm G2 렌즈는 그런 AF의 성능을 받쳐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렌즈도 잘 나왔네요.
이 니콘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 촬영보다는 사진 촬영을 조금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니콘 유저들은 렌즈의 해상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탐론 2875 G2 렌즈의 MTF 차트를 보면 소니 마운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5mm 최대 망원 화각에서는 주변부까지 뛰어난 해상력과 컨트라스트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이 렌즈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니콘 특유의 쨍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니콘 ZF로 사진 찍는 맛이 쏠쏠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도 물론 만족스러웠고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에도 전체적으로 쨍하고 선명한 니콘 특유의 결과물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렌즈의 뛰어난 해상력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탐론 렌즈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한다면 짧은 최소 초점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니콘 마운트는 소니 마운트와 동일한 최소 초점거리를 가졌습니다. 28mm 화각에서는 무려 18cm, 75mm 화각에서는 38cm의 최소 초점거리를 보여줍니다. 28mm 화각에서 촬영을 하면 렌즈 끝으로부터 4.4cm의 거리만 확보되면 초점이 맞는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최소 초점거리가 짧다는 얘기는 일상에서 스냅용으로 촬영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행용, 취미 용도로서 올인원 렌즈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론 렌즈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탐론 렌즈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렌즈 옆면에 있는 포커스 셋 버튼을 자신의 입맛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데요. 렌즈와 PC 혹은 맥을 C2C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렌즈와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커스텀할 수 있죠. 이 렌즈의 경우는 포커스 셋 버튼 설정과 포커스링 펑션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렌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 손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이 렌즈 업데이트 한번 하려고 하면은 파일 다운받아서 메모리 카드에 넣고 바디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귀찮은 과정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정말 편합니다. 탐론 2875mm G2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소니 마운트로 2년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렌즈예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렌즈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성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니콘 마운트로 출시가 된다고 해서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G2 렌즈답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니콘 바디가 얼마나 성능을 받쳐줄지 걱정을 했었는데 니콘 ZF도 굉장히 잘 나온 바디여서인지 AF도 해상력도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니콘 유저시라면 경량화와 성능까지 모두 잡은, 거기 네이티브 렌즈 대비 착한 가격까지 잡은 이 렌즈를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탐론 2875mm G2 렌즈 찐 사용자로서 이번 니콘 마운트 렌즈를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